Leaders of the game by 9, and here it is. Step back check. 네, 안녕하세요. 구기 종목 스포츠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다뤄볼 항목은 농구인데요. 길고 긴 NBA 18-19 시즌이 끝난 뒤 신인 선수를 뽑는 드래프트가 열렸고, 며칠 전 6월 25일에는 드디어 1년 동안 각 분야에서 최고 성적을 낸 선수들을 위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정규 시즌 MVP는 그리스 출신의 야니스 아테토쿤보 선수가 수상했고, NBA 선수 인생에서 단 한 번의 기회뿐이라 MVP 못지않게 가치가 높은 신인상은 루카 돈치치라는 한 청년이 받게 되었습니다.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NBA에 갓 입성한 신인이 잘해봤자 얼마나 잘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선수는 기존 베테랑들을 뒤엎을 정도로 이번 시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선수이며 벌써부터 장래 스타성이 보장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루카 돈치치이며 19살에 입단하여 이제 겨우 20살 된 NBA 1학년이 어떻게 이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동유럽 슬로베니아에서 태어난 돈치치는 당시 슬로베니아 프로리그 농구 선수인 아버지 영향 덕분에 생후 7개월부터 농구공을 가지고 놀았는데요. 이를 보고 기뻐한 아빠는 조금씩 농구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2007년 8살이 된 돈치치는 아빠가 뛰고 있던 구단의 유소년 U8팀에서 입단 테스트를 치렀는데요. 놀랍게도 또래 아이들을 압살하고도 남는 실력을 보여주자 코치는 테스트 시작한 지 16분 만에 3살 더 많은 U11 팀으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꼬마 돈치치는 항상 자신보다 나이 많고 덩치 큰 형들을 상대로 농구를 했으며, 신체적 나이를 극복하고자 머리를 더 많이 쓰게 됐고, 천성적으로 승부욕이 강해서 스스로 공격 기술의 훈련 강도를 남들보다 더 세게 잡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볼 핸들링, 센스 있는 패스, 부드러운 슈팅 터치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고, 더 성장한 뒤인 12살에 참여한 U12, U13 대회에서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형과 또래들 상대로 압도적인 득점과 어시스트를 뽑아냈는데요. 심지어 12살에 뛰어드는 U14 유럽 청소년 국제대회에선 MVP를 수상하기까지 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지도 않은 나이와 신체를 가지고 이런 성적을 냈다는 사실에 많은 스카우터들이 돈치치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이미 장래성을 눈여겨본 레알 마드리드 농구팀은 곧바로 돈치치의 기량을 더 시험해보고자 임대를 해갔습니다. 전세계 프로농구 리그 중 가장 수준이 높은 곳은 NBA이고 그 다음이 유럽의 스페인인데요. 거기에 속해 있는 구단 중 레알 마드리드는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도 유럽에서 원탑입니다. 슬로베니아 변방 리그에서 최정상의 레알 마드리드로 임대온 13살 돈치치는 수준 높은 선수들을 보고 위축되기보단 오히려 더 의욕이 불탔으며, 처음 보는 팀원들을 이끌고 나간 2개의 유소년 대회에서 고득점을 퍼부었고 MVP를 모두 쓸어왔습니다. 그의 기량에 반해보낸 레알 구단주는 임대온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돈치치와 5년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13살이었습니다. 입단하자마자 최고의 훈련 시설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스페인어까지 배우게 된 돈치치는 3년 뒤 2015년 16살 때부터 그의 화려한 커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페인 전역의 10대 최고 실력자들이 총 출동하는 스페인 유소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돈치치는 자신보다 2살 많은 상급생들 상대로 코트에서 득점원, 패서, 리바운더, 볼 핸들러로서의 역량을 완벽하게 발휘하였고, 팀을 우승시킴과 동시에 MVP까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넘어선 유럽 유소년 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과 MVP 모두를 해내고 말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1군 프로 시즌 막바지 3경기에 출전하였고, 레알 마드리드 역사상 최연소 프로 데뷔라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 팀을 스페인과 유럽의 최강 자리에 올려놓고 1부 리그까지 데뷔한 돈치치의 나이는 고작 16살이었고, 이 모든 걸 2015년 단 1년 동안 해낸 것입니다. 한국 나이로 따졌을 때 고1 때부터 프로리그 무대를 뛰기 시작하면서 성인들과 부딪힌 돈치치는 스페인 리그 15-16 시즌 때 벤치 멤버로 평균 14분, 4.9득점, 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31경기에 출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군 무대에 거의 적응이 되자 구단은 그에게 16-17 시즌부터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해줬고, 17-18 시즌에는 포텐셜이 터진 상태로 28경기 모두 선발로 나가 레알 마드리드 팀을 리그 우승시켰습니다. 그때의 기록이 평균 12.8득점, 5어시스트, 4.7 리바운드였는데 당시 팀 내 득점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럽 각 리그의 최고 수준의 구단들이 모여서 대결을 펼치는 유로리그도 우승한 뒤 MVP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는 프로 구단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국제대회에서도 큰 활약을 펼쳤는데요. 유럽 국가들끼리 겨루는 유로바스켓 대회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베테랑 선수들을 전두지휘하였고, 그 결과 약체라고 평가받고 있었던 슬로베니아를 우승시킨 뒤
MVP까지 받아냈습니다. 득점왕으로 스페인 리그 우승과 MVP로 유로리그 우승에 이어 국제대회까지 우승하고 또 MVP를 받음으로써 유럽 최고가 된 루카 돈치치는 비슷한 사례가 유럽 농구 역사에서 단 1도 없던 선수였으며 더군다나 이 모든 걸 17-18 시즌이 19살에 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을 제패한 이 패기 넘치는 청년은 더 큰 세상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한 뒤 2018년 NBA 신인 드래프트에 신청서를 냅니다. 유럽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은 돈치치는 미국 대학리그 출신의 유망주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상위 3번째로 뽑혔습니다. 그를 지명한 팀은 애틀란타 호크스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호크스는 갑자기 돈치치를 뽑은 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은 내색을 보였고, 이를 알게 된 댈러스 매버릭스 팀이 곧바로 트레이드를 요청합니다. 댈러스 측에서는 자신들이 5번째로 뽑은 트레이 영이라는 선수랑 거기에 덤으로 미래의 1라운드 상위권 선수 지명권을 줄 테니 돈치치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해자스러운 제안에 호크스 입장에서는 최고의 거리였습니다. 사실 제2의 스테판 커리라고 불리며 3점 슛과 패싱 능력이 뛰어나 트레이 영을 뽑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댈러스 또한 사실은 루카 돈치치를 뽑고 싶어 했는데 호크스가 먼저 가져가 버린 바람에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두 팀의 트레이드는 잘 성사가 되었고, 이로 인해 돈치치는 댈러스에서 NBA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트레이 영은 자존심이 조금 상했겠네요. 시즌이 개막하기 전 전문가들이 집중했던 19살 돈치치의 장점과 단점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유럽 무대의 화력을 비추어 보았을 때 돈치치는 매우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포인트 가드부터 파워포워드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올라운더형이었고, 잘 뺏기지 않는 안전한 볼 핸들링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확한 패스를 주는 침착함과 넓은 시야,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크게 좋은 평가를 받는 분야는 중요한 순간에 골을 창출해내는 그의 클러치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에선 수비할 때 철저하지 못한 압박과 돌파할 때 빠르지 않는 스피드와 평범한 점프력, 거기에 기복이 심한 3점 성공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돈치치가 아무리 프로 무대를 일찍 경험한 최고의 유망주지만 유럽보다 더 타이트한 경기 일정과 수준 높은 선수들 사이에서 NBA를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1년 동안은 그저 평범한 선수가 될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어떤 무대에서도 뒤처지기 싫어했던 이 청년은 시즌이 개막하기 이전에 열리는 프리시즌 경기들을 전부 참석하지 않고 오로지 남은 3개월 동안 훈련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일부러 비공식 훈련 스케줄과 장소를 스테판 커리와 똑같이 맞춰서 그에게 슛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배웠으며, 다른 NBA 최고 선수들이 해왔던 어려운 훈련 프로그램들을 묵묵히 해내면서 18-19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10월 17일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첫 데뷔전을 치른 돈치치는 이날 10득점 8리바운드 4어시스트로 그저 평범하게 활약했고 팀은 패배했습니다. 이때 슛 성공률은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몇몇 언론에선 돈치치의 NBA 적응 기간이 예상대로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는 그날 이후로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26점을 몰아쳤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그 이후로 평균 20득점의 기록을 유지하다가 7번째 경기에서 31득점을 쏟아부었고 놀랍게도 그때 슛 성공률은 61%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18일엔 우승 후보 골든스테이트와의 경기에서 24득점, 9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는데 4쿼터 1분여를 앞두고 넣은 빅샷과 자유투 2개를 모두 넣음으로써 클러치 능력이 출중한 강심장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개막전 단점으로 평가받아온 항목 중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스피드는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돈치치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보다 우월한 피지컬을 갖춘 형들과 늘 경기를 해왔기에 항상 지능과 순발력, 포기하지 않는 노련함에 이어 승부자 기질이 몸에 배어있었으며 이런 것들이 NBA에서도 크게 통했습니다. 그러다 12월 8일 휴스턴전에서 큰 대형 사고가 났는데요. 경기 종료 3분 전 102대 94로 8점차 뒤쳐지고 있던 희망 없는 댈러스를 돈치치가 극적으로 구해냈는데 남은 시간 동안 혼자서 11득점을 모두 꽂아넣고 기적의 역전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린 선수의 맹활약에 단 1점도 득점 못해보고 패배한 휴스턴은 망연자실했고 팬들과 언론은 이날부터 돈치치가 신인상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이후 중요한 극적인 순간에 득점을 뽑아내는 그의 클러치 능력이 계속해서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럴 때마다 인기가 급상승한 돈치치에게 팬들은 할렐루야와 루카를 합친 할렐루카라는 별명을 붙여줬고 노래도 만들어줬으며 심지어 티셔츠까지 제작하였습니다. 꾸준한 활약 도중 2019년 1월 27일엔 돈치치가 NBA 역사를 2개 만드는 일이 생겼는데 이날 35득점 12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10대 최초로 트리플 더블 2회 달성과 30득점을 동반한 트리플 더블을 성공한 최연소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이전의 최연소 선수는 당시 20살이었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였는데 돈치치는 더 어린 19살이었습니다.
신인답지 않은 모습을 선보이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던 돈치치는 2월달에 올스타 팬 투표에서 전체 선수 중 2등을 차지하였고 당시 1등이었던 르브론과 38만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고작 10대 때 유럽 무대처럼 NBA에서도 베테랑 못지않은 기량뿐만 아니라 팬들의 마음을 다 쥘 정도의 스타성까지 갖춘 걸 보니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가늠할 수가 없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조던급으로? 장난입니다. 죄송해요. 시즌 끝날 때까지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 부각시키면서 활약을 펼친 루카 돈치치의 총 출전 경기수는 72였고 모두 주전이었습니다. 그리고 8번의 트리플 더블, 평균 21.2득점, 7.8 리바운드, 6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시즌 시작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이번 달의 신인에 항상 뽑혔습니다. NBA 개막전 드래프트 때 트레이드 대상자였던 트레이 영도 그때 당시엔 신인상 후보로 거론이 되었지만 19년 2월 올스타전을 기점으로 전반기 때 경기력이 너무 기복이 심해서 돈치치에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에 그의 슛 성공률이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평균 득점 또한 돈치치보다 앞섰기에 신인왕 희망이 생겼지만 돈치치의 기량이 크게 떨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투표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탈락하고 맙니다. 시즌 중간중간 돈치치를 자극하는 멘트를 날리면서 라이벌 구도를 만드는가 싶었더니 그게 오히려 돈치치의 승부욕을 자극시킨 것 같네요. 만약 돈치치가 없었다면 트레이 형이 신인왕이었을 겁니다. 2000년 이후로 신인상을 받은 선수 중 현재 레전드 커리어를 갖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와 두란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의 루키 시절 기록을 제쳐버린 루카 돈치치는 그들처럼 10년차 이상 선수가 되었을 때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또한 앞으로의 NBA 루키들은 슬프게도 팬들의 높아진 눈높이 때문에 아무리 잘한다 한들 돈치치랑 항상 비교당할 것 같네요. 이 유럽 초특급 유망주에 대해서는 해야 할 칭찬이 너무나도 많지만 영상에 다 담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이번 주제는 돈치치의 일대기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것이니 다음 시즌 NBA 시청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